안녕하세요. 최근에 국어 언어 경향은 약간씩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시험도 거기에 맞춰서 변해간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2019 학년도 법학 적성 시험 첫 문장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시험을 보면은 공무원 시험은 지문 하나에 문제가 하나 아니면 두 개, 하나 정도가 일반적이지만 법학 적성 시험이나 다른 이제 국어 시험들은 두 문제나 세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시험을 볼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독해를 먼저 하면서 문제를 푸는 사람이 있고 문제를 보면서 지문을 보는 사람, 독해를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제 시험이라는 것이 뭐냐면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풀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를 먼저 보고 지문을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공부를 할 때는 연습을 할 때는 정식으로 정통적인 독해, 다시 말하면 지문을 먼저 읽고 독해를 연습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시험은 시간의 제한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질문에 맞는 부분만 읽어내는, 다시 말하면 발췌 독해나 선별 독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시간도 단축시키고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게 되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문제 자체가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알맞은 것은 했어요. 여러분 이런 데는 고민할 필요 없어요. 가장 맞거나 덜 맞거나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맞든지 안 맞든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뭔가요? 윗글에 대한 내용이 선지에 나오는 것이죠. 이 선지에 윗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일치 불일치 문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일치 불일치 문제는 굉장히 단순한 문제지만 요사이는 약간 추리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치 불일치 문제 중에서도 사실적 일치 불일치가 있고 약간 사실 자체를 변형하는 것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사실 자체로서 알 수 없고 추리해야만이 알 수 있는 이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요사이는 단순 일치 불일치, 사실적 일치 불일치보다는 변형된 일치 불일치가 꽤 많아지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끔 또 추리한 것도 나오죠. PSAT에는 추리한 것도 꽤 나와요. 로스쿨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 일치 불일치에 대한 인식이 조금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위에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선지를 스캔하세요. 너무 자세히 읽을 필요는 없어요. 자, 보면 어떤가요? 먼저 관습이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구조이론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얘는 둘 다 구조이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 4는 뭐예요? 갈등이론이죠. 그럼 이것은 전체가 뭐예요? 관습이론, 구조이론, 갈등이론. 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먼저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이 더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가요? 자, 하나는 어떻게 돼?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처음에는 뭐가 나오나요? 관습이론, 두 번째는 구조이론, 그쵸? 구조이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세 번째는 갈등이론, 이렇게 구성될 겁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이게 동그라미를 이게 두 개 친 것은 뭐냐 하면 2번, 3번, 4번, 5번이 구조이론 두 개, 갈등이론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얘들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돼서 앞에 서론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구조를 봤을 때 여러분 구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이렇게 해서 여기에 총합이 일어날 수도 있죠. 결론이나 총합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3단 구성에 처음, 중간, 끝, 이렇게 이야기가 나눠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글을 읽으면 아주 편리하죠. 그 다음에 그러면 독해도 쉬워요.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관습 이론하고 한 나오면은 이 부분만 보면 되겠죠. 이 부분이나 만약에 서두 부분이 있으면 서두 부분, 이 두 부분만 보면 관습 이론이 대충 나올 거예요. 물론 가끔 이 뒷부분에 총 정리하는 부분에서 약간 나올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어떤가요? 구조 이론이 나오죠. 그럼 어떤가요? 이 부분에 구조 이론이 주로 나오겠죠. 세 번째 갈등 이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갈등 이론 부분만 집중적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그 글이 딱 있으면은 글이 갖고 있는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 파악을 어떻게 하나요? 선지를 보고 파악하는 것이죠. 선지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선지를 가지고 내용을 파악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앞부분이 어느 부분이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충 여러분들이 글을 이렇게 대충 하면 먼저 잘라 볼게요. 대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 관습 이론은 관습 이론과 관련돼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이 주변에서 보면 되는 거죠. 물론 그 뒤에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뒷부분에 관습 이론이 그 종합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예, 여기도 관습 이론이 나오죠. 예, 관습 이론이 나옵니다. 여기도 이제 관습 이론이 나오죠. 예. 그래서 중간에 각각 관습 이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조 이론이 나오죠. 예, 구조 이론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구조 이론 부분을 보면 되겠죠. 예, 구조 이론. 예. 그래서 이 관습 이론이 여기 나왔으면 이 다음에 구조 이론이 나오지 않겠어요? 예, 이 부분에 구조 이론이 나오네. 그렇죠? 예. 구조 이론이 나옵니다. 그 다음 여기도 역시 그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볼까요? 예. 구조 이론 제기하면서 여기에 갈등 이론이 등장한다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어떻게 되나요? 갈등 이론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 뒷부분을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예, 뒷부분이 이 관습 이론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 구조 이론에 대해서 뒷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의 그냥 스킬일 뿐이에요. 정통적인 독해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익혀야 됩니다. 정통적인 독해 방법을 익히면서 나름의 스킬도 익혀야 돼요. 그래야지 실력도 늘고 요령도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령이 왜 필요하냐면, 스킬이 왜 필요하냐면은 그 짧은 시간에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스킬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살짝 보면은 답이 금방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강의를 들어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의를 듣지 말고 천천히 어떻게 해요? 독해를 하셔야 됩니다. 독해를 하시고 이 내용이 뭔지 빨리 찾아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멈추고 정지를 시킨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어떤지, 이 정도 문제를 풀면은 7급 정도의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7급 수준이라 보시면 돼요. 7급, 5급 정도 수준이라 보시면 돼요. 이거. 예, 5급 문제로서도 충분합니다. 자, 잠깐 멈췄다가 여러분이 하시고요. 저는 또 다시 1번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1번 볼까요? 관습 이론은 지계배 계급의 이익을 합리화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렇습니다.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한 의학적 체제를 합리화한다. 그렇겠죠. 그럼 누가 이런 공격을 할까요? 여러분 지배계급 하면 주로 누구예요? 갈등 이론이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습 이론은 뭐를 받아요? 공격을 받는다, 비판을 받는다, 같은 말이죠. 그럼 이제 어느 부분이 나오나요? 비합리적이거나 억압적인 사회 문화적 관행을 합리해 준다, 이런 말이 있죠. 역시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합리화란 단어가 있죠. 그 다음에 비합리적이거나 억압적인 사회 문화적 관행, 이게 뭐예요?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한 억압적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이제 이게 그래 문제가 언뜻 보면 간단한 것 같지만 그렇게 쉽지 않죠. 예,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갈등 이론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가지고 그 관습 이론을 읽을 수 있어야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은 살짝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것도 하나하나 여러분이 정리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건 왜 답이 아닌지를 탁탁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독해죠. 그래서 독해력이 없이는 이런 문제는 꽤 어렵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